93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상사 코드번호 934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제9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전사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전제.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실제 실무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시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파일을 보시면요, 93의 설치는 이렇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파일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의 샘플 수험 번호와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업로드 자체 할 때 전산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류를 좀 내신 것 같아요. 92회가 아니고 93회입니다. 93회 8100번으로 감독관 확인 번호로 로그인 하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면 이 수험 번호는 여러분들 수험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이 시작이 되면 칠판에 작성해주는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열어보시면 4교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눌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누르시면 다음처럼 화면이 뜨고요. 저희 문제 유형은 A형 선택할 거고 감독관 확인 번호 8100번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93회 실무시험입니다. 날이 상사인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프로그램 하단을 잠깐 보시면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는 부분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답안 저장, USB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기 전에 USB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자체가 나리 상사인데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할 거냐면 주소 수정을 할 거고 종목을 수정을 할 거고요. 주소가 수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연동되는 게 관할 세무서가 바뀝니다. 주소에 관련돼서 세무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면 관할 세무서가 바뀔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꼭 짝꿍처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할 때 주소를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편번호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이 관악 세무서가 등장을 하고요. 우편번호로 검색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이 세무서 혹시나 바뀌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프로그램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정보 관리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보시면 이제 우리 회사 나리 상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회사 등록입니다. 자, 어떤 게 달라져 있는지 볼 때 사업장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거고, 자, 우편번호 검색하셔도 되지만 검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연동을 꼭 하단에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상단에다가 남연동을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종목인데 종목이 현재 9번에 작성이 되어 있고 문구라고 되어 있지만 전자제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세무서인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항상 21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문제지를 본다면 하단에 관악 세무서장이 있는 이 부분이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관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누르셔도 되고요. 말풍선 모양 눌러서 관악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1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관악으로 바뀝니다. 자, 저장키가 없습니다. 그냥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현재 2020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 자체가 19년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정기분 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라서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 자체가 달라져 있고요. 달라져야 하고 그 다음 여비교통비 이 부분 금액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광고 선전비가 하단을 보면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상에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비교통비와 광고 선전비를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난이도 조절은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고 어디서 수정이 가능하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라고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말에 아직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 재고자산 상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야만 정기분 손익계산서 상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니까 매출원가 금액이 지금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조가 1,100만 원의 기초상품과 단기에 1억 7천을 매입을 했고 기말이 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방금 시험지에서 본 건 2,100만 원만큼이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태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갔다가 저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할 거냐? 상품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익계산서에도 2천만 원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2,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이 2,1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 다음에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끈 다음에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 상에 들어가 주시면 뭐라고 화면이 뜨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뜹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 자체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정기분 손익계산서 상에도 저희가 끌고 와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어디가 수정이 된 거냐?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했더니 어떤 게 바뀌었죠?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100만 원만큼으로 바뀌었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상품 매출 원가가 1억 6,100만 원이 아니라 1억 6천만 원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수정하실 건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이 금액이 324만 원이기 때문에 324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24만 원. 자, 그 다음 광고 선전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 줄에 F2를 눌러서 광고 선전비를 검색을 한 후에 금액을 238만 원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셨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10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1680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자료를 보시면 당기순이익 168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나리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크게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이 나와 있고요. 총 3가지의 거래처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3개의 각각의 잔액이 맞는지 확인할 거고, 지급어음에서 각각의 거래처에 각각의 잔액이 맞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건 뷰처 부티라는 곳에 금액을 수정을 할 거고, 그 다음 넥스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을 해주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외상매출금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3개의 거래처가 뜨는데 하단에 차액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액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니까 퓨처 뷰티라는 곳이 3,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시험지에는 330만 원이라서 이 부분을 330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면 차액이 없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엄청 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보도록 할까요? 지급어음을 클릭을 했더니 오른쪽에 또 차액이 500만 원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래처가 한샘과 미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두 번째 넥스코가 있었습니다. 자, F1을 누르고 넥스코를 검색을 할 거고 금액 500만 원 입력해서 하단에 차액 없어지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키 없기 때문에요. 그냥 끄고 나오시면 됩니다. 닫기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음. 자, 우리 거래처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인데 이번에 신용카드에 추가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유형, 카드 번호, 카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력만 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바로 아랫줄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할게요. 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3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에서 99601번에 입력을 할 거고요. 이름은 희망카드입니다. 자, 유형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었는데요. 카드 번호 입력할게요. 1234 4568 6464 8431. 자, 그 다음에 카드 종류는 사업용이니까 3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큰 문제 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거고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큰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입력 시 유의사항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유의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잊지 말고 꼭 거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자, 7월 31일에 동그라미 칠 건데 왜냐면 이때 입력을 할 거니까요.
영업부에서 구독한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래요. 아니, 이 문제는 그냥 모두 다 3점을 가져가세요. 주는 문제입니다. 자,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할 건데 당연히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얼마예요? 1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15,000원, 대변에 현금 15,000원입니다. 7월 31일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실 때는 일반 전표 입력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7월 31일입니다. 자, 3번 누르면 구분이 되죠. 3번 누를 거고요. F1을 눌러서 도서 인쇄비. 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항상 뭐 쓰죠? 800번대 거 사용할 거예요. 800번 클릭하실 거고요. 15,000원. 자, 공 3개는 어떻게 생기나요? 플러스 키 누르면 생깁니다. 자, 이번에 숫자 4번 눌러서 대변 F2 누르고 현금 15,000원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2일.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300만 원을 넥스코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세요. 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 어디에 만들었어요? 건물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변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분개를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2개월 뒤에 지급할 거예요. 외상 매입금 같아 보이겠지만 정답은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상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꼭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자, 금액은 각각 1,300만 원이고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죠.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서 외받지 선미 미수금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니까 저희 미지급금의 넥스코라고 거래처 코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입니다. 자, 월 바꿀게요. 9월 12일. 자, 차변에 3번 누르시면 되죠. 건물. 자, 건물이 완성 건물이 있는데요. 그냥 건물 사용하시면 돼요. 1,500만 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 걸 때 F2 누르고 넥스코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삼촌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11대를 구입하였다. 이 중 10대는 판매용으로 외상 구입했고요. 한 대는 업무용으로 현금 결제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대에 175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10대는 판매용이야. 그럼 판매용의 계정 과목은 뭐죠? 상품을 산 거고 상품을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입니다. 한 대는 업무용인데 업무용은 저희가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죠. 그리고 비품은 현금을 주고 산 개념입니다. 컴퓨터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샀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많이 치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차변에 상품 자, 이 금액은 10대가 곱하기 한 대에 175만 원이기 때문에 1,750만 원만큼 되는 거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겠죠. 외받지 선미할 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삼촌컴퓨터로 걸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대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품 175만 원, 그 부분은 현금 지급했다. 자, 9월 21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바꿔주셔야 돼요. 21일입니다. 자, 차변에 F1을 눌러서 상품 1,750만 원. 자, 차변에 비품 175만 원.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 코드 F2 눌러서 삼촌 컴퓨터 1,750만 원. 자, 이번에 차변이 아니고 여러분 대변이죠. 대변.
자, 그 나머지 현금입니다. 175만 원입니다. 자, 입력하실 때 이 현금의 거래처 코드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코드 없으면은 거래처 명이 있어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개를 했고요. 혹시 대변을 먼저 분개를 하시겠다. 그러면 대변을 먼저 분개를 해도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9월 30일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급여가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급여의 총 계가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급여로 분개를 하실 거고요. 대변 쪽에 보시면은 공제급여라는 게 있고 지급총액이 있는데 공제는 이게 뭐죠?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통장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 다음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차변의 급여가 400만 원이고요. 대변의 공제 합계 금액만큼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33만 550원, 나머지 통장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 나머지 지급 총액 그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66만 9,450원입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9월 30일에 입력할 건데요. 이 문제 저희 이제 연습할 때도 풀었던 문제인데 계속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급여가 얼만데 세금 떼고 얼마 지급했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요새는 아예 급여 내역서가 딱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급여 내역서를 보고 분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급여 내역서 보실 줄 아셔야 되고 특히 급여를 받을 때 우리가 세금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헷갈리지 말고 계정 과목 무조건 예수금으로 둬야 된다라는 거, 발생할 때 예수금 대변에 생긴다는 거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9월 30일 저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꼭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30일. 자, 3번 차변. 자, F2 눌러서 급여. 자, 급여 엄청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800번대 급여 사용을 하실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400만 원. 자, 대변입니다. 대변 F1을 눌러서 예수금. 자, 금액이 33만 550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366만 9,450원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걸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이제 5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지 이 추가적인 문제가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금 자체가 발생할 때 대변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을 납부했어요,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요 라고 할 때 예수금 무조건 차변에 발생을 한다라는 점 하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기억을 하실 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요. 이 두 부분은 직원이 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 예수금이라고 지금 개정이 처리가 되어 있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가 될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봐 드리자면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100% 직원만 부담을 하게 되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한테 걷어들인 소득세를 회사가 납부했어요 라고 한다면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등장을 하고 다른 뭐 복리후생이나 세금과 공과나 뭐 다른 계정 과목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이 100% 부담을 하는 세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 뭐 대변의 회사에서 통장에서 내보냈어요. 그럼 보통예금,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럼 현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금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어떤 부분이 직원이 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건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 직원이 부담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5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